정치에 대한 다양한 방송, 김연아의 정다방 TV.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국토교통위원회 회장 이한주입니다. 제가 이 발제를 맡게 된 배경은 3기 신도시를 작년 연말과 금년 5월에 걸쳐서 5곳을 선정하고 나니까 현지에서 여러 가지 그전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 나타났던 반응과는 달리 극렬한 반대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한 이유는 문제가 제기된 게 크게 보면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는 기존 주택의 가치 하락에 따른 문제, 두 번째로는 광역교통에 따른 혼잡 문제, 세 번째는 보상비와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 이 3가지로 크게 대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7년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부원장하면서 교통정책과 계획을 다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주택 문제와 보상, 이주대책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난맥에 빠져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이 3기 신도시를 제가 정책을 다루는 입장이나 또는 LH에서 이 사업을 맡았다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의 우리나라 신도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해고해보고,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가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이렇게 소란스러운가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정부는 또는 내가 만일에 이걸 끌고 간다면은 어떻게 3기 신도시를 해서 성공시킬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일단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당 신도시, 분당 신도시. 안 돼? 분당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600만 평 규모의 89년에 시작해가지고 97년에 완공이 됐죠. 다음은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도 역시 480만 평의 계획인구 28만 명을 목표로 해서 89년에 시작해서 96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이제 중동, 그다음에 산본, 평촌 신도시가 대부분이 보면은 89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96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태우 정부 때 지정을 해서 추진해 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이게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오케이. 보시면은 3기 1기 신도시는 총 1,535만 평에 29만 3천 가구를 지어서 인구 118만 명을 목표로 했고, 모든 게 89년에 시작해서 96년에 끝났습니다. 사업 기간이 굉장히 단기적이었죠. 다음 2기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이 신도시가 동탄 1, 2, 광교, 판교, 유래, 양주, 옥정, 운정, 한강, 검단 신도시, 그다음에 고덕 국제도시 등에서 10곳을 정했습니다.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개요가 있을 거예요. 집중하고.
24조. 예. 보시다시피 2기 신도시 10곳을 보면은 약 3,400만 평에 54만 4천 가구, 인구는 15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부터 시작해서 23년인데 이 계획은 현재 계획이고 이 2기 신도시가 완성될 시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 단계에서 제가 보는 완성된 도시는 판교, 광교, 동탄 일정도고 나머지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기 신도시를 저희가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1기 신도시는 20km 내에 전부 다 입지되어 있고 2기 신도시는 30에서 50km 정도에 있고 사업 기간을 보면은 5년에서 7년이고 이것은 12년에서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그 계획으로 진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2기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1기 신도시가 이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일단 그 부동산 사이트에 가서 본 건데 보면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순으로 가고 2기 신도시는 판교, 광교 1회 순으로 이렇게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 측면에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1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당 신도시 같은 거 할 때는 분당선 철도라든가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을 연장시키고 자유로를 신설하는 등 어느 정도 인프라 계획을 그 당시에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2기 신도시를 할 때에는 이러한 그 1기 신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전부 그 신도시 입지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경부 고속도로 주변에 판교나 동탄 1, 2, 광교, 고덕이 입지되어 있고 애각순환도로에 검단, 운정, 일회, 옥정, 한강 이런 신도시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2기 신도시에서는 1기 신도시보다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는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서 단기간에 이걸 끝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된 반면에 2기 신도시는 10개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어 있는데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노무현 정부가 그 10개 신도시를 정해놓고 난 이후에 MB 정부가 들어와서 보금자리 주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좀 뒤로 물려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2기 신도시가 조금 서자 취급을 당했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2기 신도시는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로 좀 홀대를 받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는 언제 이게 완공될지 상당한 이 의문이 들어갑니다. 쉬운 얘기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정부 과욕과 이후 정권의 주택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2기 신도시가에 대한 연속성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참고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도시 10곳, 혁신도시 10곳, 세종시, 기업도시 등 토지 보상비만 100조 원 정도가 풀어진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정했던 이 택지가 성공적으로 모두 다 완성이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의 추가 택지 공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공급량을 확보했었다, 그 당시에 지정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그럼 3기 신도시는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는 1차 왕숙과 교산과 계양 신도시를 발표를 작년 연말에 했고 금년 5월 달에 들어서 창릉과 대장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지를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시면은 과거와 달리 수도권의 동서축의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보시다시피 김포 이기 신도시가 운정 일산 1기 신도시 일산 있고 양주 2기 신도시 있고 유래 있고 이 분당 있고 판교 있고 광교 있고 동탄 있고 해서 1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도 2기 신도시가 외곽에 있고 3기 신도시가 서울과 가장 근접한 곳에 입지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왕수구 경우에는 남양주에 있는데 이게 총 343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는 한 200만 평 가까이 되죠. 하남의 만남의 광장 주변의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계양이 101만 평인데 이것은 절반은 그 산업단지식으로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창릉은 2차로 발표했는데 250만 평 규모의 3만 8천 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입지는 고향에 가시면은 스타필드가 있는데 스타필드에서 서울 방향 쪽에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 신도시는 계양 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구역이 틀려서 지금 보면은 계산 신도시와 대장동 신도시가 서로 각각 연관성을 갖지 않고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보면은 총 3,234만 평에 19만 1,000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비나 광역교통 분담금 문제나 토지용이나 사업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공통된 민원을 보면은 원주민의 경우에는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헐값 보상 문제가 있고, 세입자 문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보상 가격과 관련해서는 시세 보통 한 70% 수준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이렇게 강제로 수용됨에도 불구하고 납입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별로 이 문제 이외에 다른 걸 보면은 일산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산 운정은 현재 운정 지역은 미부당 상태의 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개발에 들어가지도 않은 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운정보다도 훨씬 좋은 입지에 창릉 신도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운정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 이 지역은 전부 오는 교통량이 자유로를 통해서 강변 북로로 들어오는 교통량입니다. 그리고 오다가 가양대교와 행주대교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로 분산돼서 들어오는 교통량인데, 아시다시피 자유로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보통 12차로로 오다가 강변 북로 들어서 8차로로 이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밀릴 수만이 없는, 혼잡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입지죠. 그래서 서울로 접근 시 혼잡 가중되는 문제, 검단 지역도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이 검단 지역 주변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검단은 현재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예요. 그리고 인근에 한강 신도시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한강 신도시 가기 전에 김포 지역이 굉장히 고촌 등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걸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주택가 가격과 교통시설 개선 대책 문제가 결국에 이 검단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고, 다산 진접 별내 신도시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왕숙 신도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신도시가 들어가면 가장 교통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구리를 비롯해서 강변 북로 교통량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강변 북로는 현재도 이 지역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여기다 왕숙 신도시 350만 평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교통 혼잡은 구리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미사 신도시는
왕숙 신도시를 하면서 수석대교 건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혼잡 문제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목표 달성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인가? 저는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강남 상구의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 유래 신도시, 우리 과거에 하남 미사 강변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때 송파구나 이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의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유래 신도시를 만들고 있지만 이 지역이 송파구,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하남 이 3개 시가 행정구역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 분양가가 다 틀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행정구역이나 생활의 편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택가격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인천 계양, 부천 대양, 고양 창릉이 서울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저는 이것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두에 박지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민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주택의 서민 중소득층이 주택 구입 기회는 많겠지만 3기 신도시가 과연 그렇게 쌀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개발 효과에서는 어떨까? 그간의 수도권의 신도시를 보면 대부분이 강남과 강북 지역, 그 다음에 서쪽 쪽에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축에는 비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팔당 수지로론과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는 도시다운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에 있을 때 다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다산 신도시는 당초에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하는 것 땅을 두 필지를 사가지고 60만 평짜리고 50만 평 두 개를 사서 110만 평을 붙여가지고 다산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배후 지역에 500만 평 녹색 도시를 당시 제가 계획을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최단도 그 지역에 분당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서 동축의 중심 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못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왕숙 신도시가 그 500만 평 중에서 350만 평을 갖다가 이번에 왕숙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동서남북 균등력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3기 신도시의 왕숙과 교산은 비교적 소외받았던 동축에 입지를 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어떨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 처리 계획은 비교적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거기서 5개 신도시에 들어가는 철도 시설은 미안하지만 3기 신도시 주민이 입주하고 난 뒤에 최소 5년 내지 10년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3기 신도시가 지역적으로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개선안을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터치하지 못했다. 이게 왜 그러냐? 3기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일자리가 경기도에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서울로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교통을 받아주지 못하는 교통계획은 주변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숙 신도시는 만들어지면 구리 시내를 거쳐서 강변북로로 오는 교통량이 태반일 겁니다. 이 강변북로 개선 대책 없이 과연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GTX B 노선은 현재 예비 타성성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시설이다. 하남 교산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 9호선 연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개통될지는 모르는 사업이다. 그리고 교산 신도시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하남IC 강일하시 토평 구간과 하남 JC에서 사남IC 구간은 지금도 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고, 올림픽대교도 강일하시에서 구리 암사대교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 시간에도 밀리고 있을 겁니다. 고양 창릉,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죠. 지금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안하지만 이 세전역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철도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간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되어 있는 건데, 서울대에서 여의도 신촌 세전역을 잇는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통이 돼야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세전역에서 고양시청을 연결하겠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노선이고, 대곡역에 GTX A 노선이 들어가는데 이거 작년 연말에 급조해서 착공식을 했죠. 그러나 실시 설계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2023년에 개통될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의 이 교통을 이제 그 고속도로를 많이 붙이게 돼 있는데, 제2자유로와 자유로는 결국에 그 교통량에 묻혀서 강변북로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변북로 개선 없이는 이 일산, 그다음에 파주, 운정, 창릉 교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부천 대장도 마찬가지고, 인천 계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광역교통을 한번 평가해 보면은 신도시 내부와 인접 지역을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이 지역으로 국한된 소극적인 개선 대책이다.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구간이 전혀 개선 대안이 없다. 개선 대안으로 제시된 철도 사업은 신도시 건설 이후에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준공돼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정부 역할에 실종된 교통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개선 사업을 하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그 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나오는 그 비용으로 교통 개선을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분담금을 붙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소극적인 교통 개선 대책으로 갈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조가 근본적으로 이게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LH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아쉽다. 그리고 이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상실된 교통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건설과 교통 개선 사업은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도로 계획도 있고 철도 계획도 다 있어요. 그런데 주택 사업은 예비 타당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쭉쭉쭉쭉 지어가서 분양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시설과 관련된 주택과 관련된 교통시설은 별도로 다른 법에 의해서 이 사업 진행이 절차가 되고 있어요. 즉 대규모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야 돼요. 예타 받아가지고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통과돼도 그 다음부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한다손 치더라도 주택보다 철도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데, 문제는 그런 다른 법에서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시차가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신도시 그 주택과 거기에 붙는 교통시설은 이원적일 수뿐이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가 기존 도시와 융합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3기 신도시 기능이 기존 도시와 상호 보완적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급 과다로 시장 붕괴 우려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2기 신도시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2기 신도시가 머지않아서 가까이는 10년, 길게 보면 20년에 다마 뉴타운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량이 늘어서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 구입할 기회는 많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왜? 3기 신도시의 입지의 우월성이라든가 고가의 보상비가 반드시 이게 필요할 거다. 더군다나 민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민원 해소하려면 그 비용도 포함돼야 될 거다. 그래서 공급 가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이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치더라도 집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기존 도시에 비하면 어떨까요?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손도 안 댄 시설이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서울 군구에 입주하여 통행량을 더욱 가중하고 심화시킬 것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미흡으로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기업에 오게 되면 허위 과다 광고로 제소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3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겠다 해서 5개 신도시의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에 8배 정도가 되는 158만 평을 일단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다 보니까 지역 도시별로 특화되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이 첨단 기업 유치하겠다, 4차 산업 쪽이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4차 산업과 첨단 기업이 과연 판교 테크노밸리 8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기업이 들어가려면은 쉬운 얘기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기업이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성원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공급 가격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 교통시설 분담금을 기존 신도시에 2배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존 신도시에 교통시설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은 총사업비의 2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40% 정도를 부담시키겠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성원가 높이겠다 이런 걸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 서울과 인접돼서 보상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민원을 그냥 덮고 갈 수 없을 거예요. 상당한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민원 비용이 굉장히 추가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이렇게 저기할 때는 현지에서 보상하는 보상 가격의 최소 5배 정도 이상으로 이게 조성고가 책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공급 가격을 놓고 들어올 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주 가능성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불확성, 대내 경제 여건 악화와 장기 경제 침체, 고가의 용지 가격으로 인해서 기업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수익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족시설에는 전부 어떤 표현이 된다면 판교 테크노밸리 몇 배를 했다고 다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사례를 과연 조사해봤나 묻고 싶어요. 저 자리에 계시는 박수정 대표님이 경기도의 경제투자실장을 하실 때 제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정 실장을 꼬시고 또 박수정 실장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총대 메고 그 규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2008년도 리먼브레스 사태 때 이게 잉태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될 수뿐이 없었던 것은 부동산 투기에 버금갈 정도로 규제 혜택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판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정부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럼 3기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 정부의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는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일단 봤는데요. 이 주택이라는 것이 신도시를 발표하면 바로 주택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 걸려야 시장에 이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1, 2, 3기 신도시가 급조돼서 전부 다 발표가 됐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일시에 처리하려고 하는 무모한 정책이 이 신도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10개, 기업도시, 신도시 10개 등 과잉 공급 측정을 했고 이때 토지보상금 100조가 불려가지고 이게 부마련이 돼서 강남권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딱하면은 주택담보대출 등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금융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미래를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주택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권마다 뒤바뀌는 주택 정책이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뉴스제 주택, 장기주택 다 뜯어보면은 다 비슷한데 명칭 바꾸고 위치 바꿔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정부는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특정 지역에 집값 비싸다고 그 잡기에서 쉬운 얘기로 빈대 잡기에서 초과상가 태우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의 주택시장 과다 개입을 자제하고 정부는 오로지 중저소득층 계층의 주거 복지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을 더 공급 강화하고 수요자에게 미리 공급 시기와 장소 등을 예보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형태도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형태도 변화시키고 임대주택의 유형도 평형이나 임대료나 공급장소 등을 다변화시켜서 임대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구 감소, 노령화, 그다음에 무주택 소위 말해서 무주택자가 가게는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집 안 사고 월세 들면서도 고급 승용차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자가주택 기피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이 그렇게 과거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멸시주택 요인을 감안해도 수도권에 연간 25만 호 주택이 공급이 과연 적정한가 한번 냉정히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주택 공급 비율도 일단 10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이건. 그리고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재건축, 재개발 승인하면은 주택가격 뛴다고 막을 겁니까? 언젠가는 겪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 공조가 실패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택 공급을 남발하고 있다. 인프라 공급 확대 문제가 된다. 임대주택 유입으로 복지비 증가된다. 경기도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면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비용을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정책입니다. 참고로 1기 신도시 5곳 중 모두 30만 호 120만 인구가 경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건설할 당시 1990년도에 인구를 보면은 서울시 인구가 1,061만 명, 경기도 인구가 61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끝내놓고 2기 신도시 진행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2000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 인구가 980만 명, 경기도 인구가 1,050만 명 정도로 이게 역전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서울시 인구가 970만 명, 경기도 인구가 1,350만 명에서 1,400만 명 사이로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서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도에 왔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경기도로 많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은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하루에 서울시로 들어가는 통행량이 300만 통행입니다. 300만 통행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00만 명이 경기도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서울시 주택 정책을 경기도에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 감소로 해서 이기 신도시는 아직도 미완성된 상태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럼 이건 안 할 거냐?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3기 신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하니까 이걸 좀 상생의 방향을 좀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한 내용인데, 우선은 추진 시기를 좀 탄력성 있게 좀 해보자. 선 2기 신도시 활성화 대책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추진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주택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켜보자. 즉 자족 기능의 복합 문화 관광 서비스 및 산업 시설과 지역 현안 시설을 중점적으로 이 지역 현안 사업에 자족 시설을 늘려서 여기다 좀 집어넣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도 복합문화 관광 서비스도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단법을 좀 개정해 보자. 그리고 이걸 하게 되려면은 산단 물량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물량 확보하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위해서 LH가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LH 전문가 주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좀 2기 신도시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2기 신도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사업 순위도 과거에는 주택 용지를 먼저 공급을 하고 이후에 자동 용지가 들어왔는데, 이걸 바꿔서 자동 용지를 먼저 좀 공급을 하고 주거 용지는 주변의 주택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2기 신도시도 누가 지정을 했건 우리 국민들이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 2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 관심을 갖자는 것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기법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 신도시의 분노는 정부의 약속을 정부가 광역교통계획 뭐 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걸 더해서 양질의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상대적인 소요와 피해 현상에 대한 공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 미개발 토지를 개발 계획을 좀 변경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용지로 2기 신도시도 좀 바꿔보자. 최대한 그런 식으로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용지 가격의 혜택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LH의 소위 말해서 자금 문제와 재정 문제가 관련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특별 공급 대책도 마련하고 도시관리기법을 도입해서 시행기간의 먹튀 논쟁을 없애고 주민들의 자산가치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켜보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시관리기법을 통해서 2기 신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좀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제는 재정을 지원하자. 왜? 신도시는 주택공급 정책이거든요. 주택공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이에요. 근데 주거복지정책에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투입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허가권 하나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게 정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계시는 분들은 돈 다 내가지고 분당선 만들었고 분당 내곡간 도로 그분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계시는 위에 계시는 판교에 계신 분이나 동탄에 계신 분도 그 도로 이용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부가 주거복지정책에도 돈을 좀 투입해 달라는 거고, 또 신도시에 들어가는 자족시설을 산단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산단과 관련된 단지 내 간선도로나 녹지시설 건설비나 용수공급시설이나 하수도 건설비, 이주대책 비용 등을 산단법에 의해서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족용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좀 확실히 풀어보자. 예를 들어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신도시로 이주할 경우에는
부지를 원가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고, 또 입주 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분양 우선권을 좀 주자는 거고,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자.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우선 공급을 좀 해가지고 이제 복지 정책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주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도 상당히 대처가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개선 대책의 조기 이행인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단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직접 경험한 건데, 광교 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은 제가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분당선 정자에서 광교를 거쳐서 호매실까지 들어가는 신분당선에 8,350억을 비용 분담을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에서 분담을 했어요. 그런데 1차로 정자에서 광교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4,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에서 호매시까지 건설비 4천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호매실 택지 개발을 하면서 신분당선 연장 비용으로 해가지고 1,000억을 잡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총 5천억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비 타당성의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광교 주민과 호미실 주민들은 이게 올 거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돈을 내서 5천억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별내세대도 있고 제2양재로도 있고 이래서 신사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법이 이원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신도시를 지정할 때 어떤 면에서는 신도시가 더 큰 대규모 토목 사업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예비 탄성성을 받아야죠. 근데 이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기할 때는 신도시를 만들 때 필수 광역교통시설을 아예 지정을 하자. 신도시를 계획을 세울 때 이건 신도시와 관련해서 필수적인 교통시설이라고 지정을 하자.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탄성성 면제도 검토를 해서 같이 좀 가게 해보자 라는 안을 제기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재정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신도시 자체를 예비탄성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신도시 주민들한테 이거 한다고 해서 입주하니까 입주고 난 다음에 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 불만을 만드느냐 이거죠,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행정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보자. 정부가 대도시교통 광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해서 빈 껍질이에요. 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주기능은 국토부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광역버스 환승센터로 대안된 일부 기능만 지금 와 있거든요. 신도시 만들어도 광역교통대책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누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잘할 거라고 다 토스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도시로 인한 교통량 집중 예상도로는 말씀드린 강변 북락 올림픽도로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산 없이는 3기 신도시의 어떤 교통대책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ABC 노선을 조기 건설하자. 이거 제가 2007년에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께 이걸 하자고 권해있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12년 돼서 A 노선이 이제 말뿐인 착공을 했습니다. C 노선 예비타당 거쳤고 B 노선 예비타당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어차피 하려면은 좀 빨리 해라. 그다음에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의 정책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저는 3기 신도시 사업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이 신도시 사업은 서울시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유입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등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밀려온 거다. 경기도에서 서울 하루 300만 통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분 경기도 일자리는 서울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 개선 없이 상기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 서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뭐 동부 지역에 대한 것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정부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붙여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제가 좀 강조한 거고 그간에 이제 그 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3기 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기존 도시와 원주민들의 그 집단 반발을 흡수하고 3기 신도시가 쉬운 얘기로 그 미운 오리 새끼에서 좀 아름다운 백조로 변모될 수 있는 그 상상의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의 마련 및 이행인데 이걸 국회에서도 그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까딱하면은 LH하고 경기도가 꿍짝꿍짝 해가지고 이 신도시 뚝뚝 발표해 버리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제동 장치를 좀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상생 방안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즉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시기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 2기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신도시에 도시관리 기법을 도입하자. 왜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 신도시 개발사가 30년이 됐습니다. LH가 주관을 했죠. 그런데 LH가 1, 2,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과연 기존 도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과연 LH가 했는가? 이게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자치단체에서 먹튀 공사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신도시가 우리나라의 도입은 아마 없을 거다. 그렇다면 LH의 그 수많은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LH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도시가 보다 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주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것도 LH의 큰 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관리 기법을 도입해서 좀 저기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는데 이 교통 문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광역교통 문제에 좀 대응을 하자. 그리고 관련 사업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규제 개혁,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라든가 택지 및 주택 공급의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서 신도시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고 자기가 사는 그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